안녕하세요. 애들 키우느라 50대까지 정신없이 보냈던 61세 된 아줌마예요. 워낙 부지런한 편이었어서 열심히 살아왔더니 어느새 60대가 됐네요.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집에 잠시 있었는데 혼자서 너무 고독하더라고요. 남편을 사고로 일찍이 잃어서 저에게는 애들이 전부였었는데 두 녀석들 다 성인 되고 사회인이 되니 직장 근처로 이사 보내게 되었고 그 바람에 혼자인 집이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 삼아 볼 겸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치만 여태껏 살면서 일에만 고군분투하느라 저를 소홀히 못 챙긴 것 같아서 파트타임으로 몇 시간만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광고를 찾아보니 청소업체가 눈에 띄더라고요. 건물 청소직인데 저도 청소라면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깔끔한 신축 회사이고 보수도 괜찮고 새벽부터 일은 오후까지만 하니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드라마 보면 딱일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걸어 면접 일정을 잡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갔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바로 출근을 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언니 동생들이 말하길 청소를 하면 온갖 곤욕스러운 순간을 다 겪는다며 저를 많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치만 깔끔한 회사라서 그런지 예의 없게 더럽히는 사람들이 아직 없더라고요. 땀 흘린 만큼 그에 따른 월급도 받으니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된 저보다 2살 어린 동생 정수기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었죠. 미선 언니, 나 오늘 모임이 있어서 조금 일찍 가야 되는데 내 파트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어머나, 언니 최고다. 언니와 함께 일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고마워. 동생 정수기는 모임이나 약속이 종종 있었는데 조금 일찍 가야 할 때에는 제가 정수기 일까지 도와주곤 했어요. 사이가 좋은 동생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도 도울 수 있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건물 계단 창가 쪽에 커피가 아주 많이 쏟아진 게 보였어요. 외부 가게의 커피인지 앞에 큰 플라스틱 컵이 놓여 있었고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어차피 제가 할 일이기에 묵묵히 대걸레와 쓰레기통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중년의 남성이 뛰어오더라고요. 에고 여사님, 제가 모르고 쏟아서 치우려 수건을 가져왔는데 그새 치우셨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요? 제가 할 일인데요. 뭘요?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치우시려고 하셨다니 마음이 올바른 분이시네요. 회사에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여사님. 보통 저 같은 사람에게 아들뻘인 직원들도 아줌마라고 부르던데 깍듯이 여사님이라고 하는 거 하며 대화를 나눠보니 인성이 바른 사람 같더라고요. 인상도 중후한 그 중년의 사원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됐네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청소를 마치고 동생 정수기와 커피를 마시려고 휴게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어제 보았던 그 중년 남성이 옆에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잠시 후 저를 본 그 남성이 웃으며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제 고마웠다면서 커피를 뽑아서 저와 정수기에게 주더라고요. 그분이 자리를 뜨고 정수기가 말했어요. 어머, 박 전무님이 언니를 어떻게 알아? 그게 어제 저분이 커피 쏟은 거 치우다가 인사했지. 전무님이시구나? 알고 보니 그분이 회사 전무님이더라고요. 정수기는 정보가 어찌나 빠른지 별걸 다 알더군요. 며칠 뒤에는 제가 퇴근하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외근 나가던 전무님이 저를 보고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마지못해서 탔는데 그걸 정수기가 가다가 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정수기는 질투심이 많은 여자더군요. 청소 직원뿐 아니라 경비사원에게까지 저와 전무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 업체 관리자 귀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그 관리자는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차를 얻어 탄 것뿐인데 질투심에 헛된 소문을 내는 정수기에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말고 청소를 하고 있는 정수기에게 찾아가서 마구 따졌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주려 했더니만 정수기는 저에게 회사 남자 꼬셔서 한 건 해보려는 여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에게 인심 썼던 마음이 허무하게 느껴져서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사람 잘 못 본 내가 잘못이다. 그만둘 테니 잘 먹고 잘 살으렴. 그러고 있는데 박 전무님이 다가왔어요. 처음부터 저희 둘을 지켜본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무님은 힘 풀려 앉아있던 저를 일으켜 세우며 정수기에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면서 다그치고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수기는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 전무님은 화가 나 있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통쾌했고 그런 전무님이 더욱 멋있는 남자로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정수기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돈 많은 전무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랬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계속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 말이 더 기가 차서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미안해요. 제가 그 친구를 일찍이 알아봤어야 했는데 재불찰도 있네요. 바쁘신 분인데 괜한 걱정거리를 남겨드렸네요.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가는 여사님인데 못되게 군이 화가 났습니다.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연락처 주십시오. 새로운 일자리 안내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안내해드리면서 밖에서 한번 뵙고 싶어요. 저에게 마음이 간다는 말. 그때는 그냥 흘러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한 말이 아니더군요. 당시에는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전무님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된 카페에 가서 전무님과 단둘이 만나게 되었고 전무님이 가정 도우미를 하실 수 있냐면서 보수도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보수를 들어보니 굉장히 센 금액이어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전무님 집 가정 도우미였어요.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 전무님네 집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전무님은 밖에서 보니 더 예쁘다며 연신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저도 밖에서 자세히 보니 저보다 어린 50대 전무님이 운동도 하셨는지 건장해 보이고 남자다움이 느껴지는데 더욱 호감이 들더군요. 그렇게 단둘이 있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오가게 되었고 서로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둘 다 오래전 배우자와 사별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무님은 아내가 사별하자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중요시하는 분이던데 저도 그렇거든요. 대화를 나눠볼수록 참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았어요. 호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무님은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고 전무님 집에서 점점 무르익는 사랑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저보다 조금 어린 전무님이라 걱정이 되었는데 저를 여사님에서 누나로 부르며 덩치에 안 맞게 애교도 부리는 전무님. 아니 형석 씨를 보니 정말 남은 내 인생의 짝꿍을 만난 듯 싶었어요. 제가 형석 씨의 회사에 일하게 된 것도 커피를 치운 것도 그리고 정수기 난리핀 것도 다 우리의 인연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진 하늘의 뜻이었나 싶네요. 정말이지 느즈마키 60대에 이루어진 고귀한 이 인연 이제는 놓치지 않으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한 50대 초반의 가정주부예요. 얼마 전까지는
조용한 동네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 학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아파트는 공동체 생활이라 감수해야 할 것이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 다 크니 학교 오가기도 번거롭고 친구 만나러 가기 늘 불편해하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와 학원도 멀어서 그간 제가 데려다 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차저차 남편과 상의 끝에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완료되자 저희는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전원 생활에서의 조용함과 안락함,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이로움은 없었지만 좋은 시설과 편리성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처음에는 위아래층 옆집의 이웃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영 적응이 되질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츰 적응돼 가더라고요. 다행히 아파트의 소음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전원 생활을 할 때에는 기껏 해봐야 동네 이웃들도 몇 없었는데 아파트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엘리베이터나 집안마트에서 종종 보게 되는 주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 또래의 엄마들과도 친해지게 되고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들과도 서슴없이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죠. 가정주부라서 낮에 무료할 때가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TV를 종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면 아파트에 이사 온 이후로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아는 엄마들과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내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 집 앞 경비 아저씨는 저보다 서너 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항상 웃는 얼굴의 인상도 참 좋으셔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는 한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동네 경비 아저씨에 걸맞게 인사성도 좋으시고 아파트 관리 일에 참 열심히세요. 어느 날은 더운 여름날이었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수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침 집안마트에 가는 길이었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아저씨께 드렸어요. 많이 더우시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셔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감사합니다. 805 사시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거의 다 컸다 보니 낮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네요. 그러시겠어요. 심심하시면 산책도 하시고 경비실에 오셔서 얘기 나눠보아요. 그럴까요? 제가 내일은 수박 썰어 가지고 와야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수박까지 가져오시냐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와 소소한 대화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고 더운 날 고생하는 분께 잠시나마 휴식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말한 대로 수박을 잘라가지고 와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상 주차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보니 경비 아저씨와 한 주민이 얘기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아저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걱정이 돼서 얼른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주차 문제로 화난 중년의 남성 주민에게 경비 아저씨가 나서서 말리니 괜히 불똥이 아저씨에게 튄 듯 보였습니다. 그때 난감해하고 있는 아저씨에게 주민이 욕을 하며 어깨를 밀치는 거였습니다. 저기요, 이분은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분이시고 그에 따라 설명해 주신 것뿐인데 이분이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경비 아저씨라고 막대하시면 안 되지요. 사과하세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부인이라도 돼요? 저도 아파트 주민이고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사과하시죠. 잠시 후 그 주민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경비 아저씨께 사과를 하더군요. 흥분을 가라앉힌 주민은 본인이 예민했다면서 죄송하다 말하고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수박을 들고 아저씨와 함께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이고, 직원 한 명이 외근 나간 바람에 혼자 있어서 일이 더 커졌었네요. 별일 아니에요. 이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수두룩 한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갑질도 아니고 저런 식은 지나칠 수 없었네요.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아저씨.
평소 늘 웃는 표정의 아저씨였었는데 그날은 회의감이 드셨는지 속상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아저씨와 수박을 먹고 있는데 그때 아저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딸이더군요. 딸이 대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장학금도 타왔다고 하더군요.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지 보고 조금만 참으시라며 본인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용돈만이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오래전부터 아내와 사별했고 딸 하나를 홀로 키웠다고 해요. 남자 혼자서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생각해보니 딱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경비 아저씨가 대견해 보이고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들은 친구처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낮에 시간 나면 음식을 들고 그곳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동시간대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실 때 더욱 화기애애해졌는데 그분이 좀 화통하고 짓궂은 면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희 둘이 연인 같다며 막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멋쩍어 하면서도 기분이 싫지 않은 듯 보였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저씨와 자주 만나다 보니 집에 있는 바깥 양반보다 하루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긴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하긴 우리 남편은 아침과 저녁 늦게 밥 먹을 때만 보잖아요. 요새 아저씨와 나누는 대화가 재밌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남편은 뒷전이 되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했었는데 아저씨와 대화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서 깜빡 잊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다닥 집에 가서 대충 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주기도 했네요. 남편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났냐며 요새 제가 들떠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앞으로 밥 잘 챙겨줄 테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히 좋은 친구 한 명 생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한번 먹으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문제의 그날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진심을 확인하게 된 날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여느 때처럼 아침 뉴스를 보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전날 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먼지가 유독 쌓였길래 베란다 문뿐만 아니라 현관문까지 살짝 열었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네요. 이상하게 인기척이 들려서 현관 쪽을 바라보았는데 정말 기겁을 했네요.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슬금슬금 현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이었는지 다행히 제가 소리를 지르니 바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새 아파트이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있는 집인데 누군가 들어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주저앉았고 잠시 후 경비 아저씨에게 호출을 했어요. 아저씨는 괜찮냐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저씨는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그 남자 얼굴을 확인했으니 다음에 출입 못하도록 주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본 아저씨는 저를 끄덕거려주면서 안아주었어요. 아저씨 와줘서 고마워요. 놀라고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아저씨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미숙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으면 불러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순간 제가 친구같이 생각했던 아저씨는 없었고 듬직한 남자인 아저씨만 보였어요. 그윽하게 절 쳐다본 아저씨는
저 진심으로 미숙 씨 좋아합니다. 아저씨, 몰랐었는데 저도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아저씨는 혼자이지만 전 가정이 있는 여자로서 질책을 받는 건 맞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이제서야 저희 짝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착각인 걸까요? 조건이나 모든 걸 따지지 않고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가정이 있는 분 중에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을까요? 지금도 제 머릿속의 바깥 양반은 한 개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온통 아저씨만 떠오르고 제가 정신 나간 건지 그냥 연애하는 기분을 느껴서 그런 건지 정말 여러 의견 듣고 싶네요.